실제로 듀가스는 지난 3년간 잠자리를 함께한 750여 명의 남성들 중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에이즈라는 질병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함께 많은 질병 중에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그 에이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미국 뉴욕에서 느꼈던 공포, 에이즈 슈퍼 전파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거나 에이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에이즈 유행이 시작된 지 첫 몇 달간은 전국에 나간 뉴스를 보도하던 앵커들이 에이즈는 동성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짜릿한 삶과 관련된 생활 질환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해 동성애자들의 오명을 씌운 CDC의 결정적인 한방은 아마도 198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집단 연구로도 알려진 조사 결과에 담긴 이 자료에 보면요, 역사상 가장 큰 악명을 얻은 감염 질환 환자가 소개가 됐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비행기 승무원인 게탄 듀가스였습니다. 책 대유행병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에이즈, 아프리카의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자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는 존재가 된 듀가스는 당시의 유행병인 사태에 대해서 악인 역할이라도 주어진 것처럼 묘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성관계만 하는 파트너가 수백 명은 된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이 복잡한 인물은 자신의 몸에 카포시 6종이 온통 퍼진 데다가 에이즈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쌓여가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중 목욕탕을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생활을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유행병의 시대에 이 책에서는 공중 목욕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80년대에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가 아는 공중 목욕탕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문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나누던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듀가스는 지난 3년간 잠자리를 함께한 750여 명의 남성들 중 72명의 이름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유행 중인 병이 의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관계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기도 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고 이런 분석을 내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의 이성애자이고, 동성애자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동성애자 해방운동이나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고 아무나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 것과 얼른 연관지은 것이 놀랍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DC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새로운 질병을 남성 동성연애자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고 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 나가는 뉴스에서도 게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자들을 통해서 듀가스는 금세 슈퍼 전파자가 되었고, 젊은이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대규모 살인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BS 프로그램 60분은 듀가스를 이번 에이즈 유행 사태의 핵심 희생자이자 가해자라고 언급을 했고, 내셔널 리뷰에서는 이 캐나다 출신 승무원이 에이즈에 있어서는 콜럼버스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듀가스가 미국의 에이즈를 유행시킨 주범이라는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은 2016년이 되어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에이즈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원숭이 바이러스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과학자들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HIV A형은 카리브해 지역, 특히 IT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와 유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듀가스가 미국에 맨 처음 HIV를 유임시킨 사람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의 성생활이 미국의 에이즈 확산에 그리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인 증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려나가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1981년 IT 출신 남성과 여성들에게서 에이즈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의 여러 소아과 전문의는 IT 출신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증후군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는 약물을 주사로 투여해온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고, 정맥 투여를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DC는 마침내 남성 동성연애자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에이즈라는 병명은 1982년 9월부터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980년대 말에 이르니까
보니까 미국의 혈우병 환자 중 절반이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전문가들이 에이즈가 혈액맥의 질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이즈가 가장 빠른 속도로 번진 곳은 아프리카였고요. 또한 1980년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과거에 수집해둔 혈청 검체를 검사한 결과에서 자이르와 우간다에 1970년대부터 HIV가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중앙아프리카의 이성애자들 사이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검체는 뭐냐면 1959년에 과거 벨기에 식민지 시절에 레오폴드빌로 불렸던 킨샤사에서 채취한 반투족 남성의 혈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IV-1과 HIV-2는 원숭이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종을 넘어 즉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스피로버, 종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스피로버가 일어난 주된 기점은 중부 침팬지의 서식지인 카메룬과 가봉, 콩고 열대 우림지대에 자행된 원숭이 사냥과 도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냥한 동물을 도축해가지고 식탁에 올리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쉽게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넓게 보면 생태학적으로는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기를 얻기 위한 사냥, 그리고 식민지 건설과 세계화로 인한 도로와 철로의 발전, 비행기가 교통수단이 된 사회적 변화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만큼 한꺼번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자크 페팽이라는 의사인데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매독과 같은 성병과 말라리아, 딸기종과 같은 열대질환을 치료할 때 진료소에서 피하 주사 바늘과 주사기를 제대로 멸균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늘과 주사기를 함께 쓸 때 성관계보다 10배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므로 대부분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어 좋은 의도에서 실시되어 온 의료 행위가 IT,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감염시킨 발판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제 의학이 감염 질환을 거의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오만을 거두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체는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생태에 압력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예가 환경 파괴겠죠. 게다가 세계화가 계속 확대되는 시대에서는 사실상 이동성이 거의 없었던 다른 동물원성 감염 질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저널리스트이자 과학 저술가로 자이르에서 에이즈가 맹위를 떨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로리 게럿은 이제 지구상에 완전히 고립되거나 사람이 닿지 않은 서식지는 별로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속도 빠른 제트기로 이동하는 국제선 항공의 이용으로 감염된 사람이 별 어려움 없이 비행기에 오르고 다른 대륙에 도착한 후 갑자기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의 에이즈 감염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때 당시에 뉴욕 시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면서 에이즈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지금처럼 많이 퍼질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